안녕하세요.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기법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최적화 기법들을 다룹니다. 토큰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실무 전략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스킬즈 포 컨텍스트 엔저니링 과정의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0에서 80% 규칙의 중요성과 컨텍스트 사용량 모니터링 방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컴팩션 기법으로 대화 내용을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으로 도구 호출 결과를 최적화하고 KV 캐시 최적화로 성능을 높이는 방법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퍼티셔닝과 서브 에이전트 격리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몇 70에서 80% 규칙이 필요할까요? AI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최대 용량까지 사용하면 성능 저하와 비용 증가가 발생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하드디스크를 꽉 채우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70에서 80%까지만 사용하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를 책상 위의 작업 공간으로 생각해보세요. 책상이 서류로 가득 차면 새 문서를 놓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급하게 공간을 만들려고 서류를 치우다가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면 강제 절단이 발생하고 중요한 시스템 프롬프트나 최근 대화 내용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항상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코드로 컨텍스트 매니저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 클래스를 정의하고 초기화 메서드에서 최대 토큰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 값은 128,000 토큰입니다. 세이프 스레숄드는 전체 용량의 75%로 설정하여 이 지점에서 압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워닝 스레숄드는 70%로 설정하여 모니터링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책 컨텍스트 헬스 메서드는 현재 토큰 사용량을 받아서 상태를 반환합니다. 사용 비율이 80%를 넘으면 CRTICL과 함께 즉시 압축 필요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70%를 넘으면 AANING 상태로 압축 준비를 권장합니다. 그 이하면 HATHY 상태로 정상 운영 중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관리하면 갑작스러운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임계값 설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 스레숄드는 전체 용량의 75%로 설정합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시스템이 압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워닝 스레숄드는 70%로 이때부터 모니터링 알림이 발생합니다. 80%를 넘으면 CRTICL 상태가 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세 단계를 설정하면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델마다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드코딩된 숫자가 아니라 비율 기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고객 상담 챗봇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객은 간단한 질문만 하고 어떤 고객은 복잡한 문제로 30분 넘게 대화합니다. 70에서 80% 규칙을 적용하면 긴 대화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70%를 넘으면 오래된 내용을 요약하고 80%를 넘으면 핵심만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한 후 API 비용이 40% 줄었고 에이전트가 맥락을 잊어버린다는 민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컴팩션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컴팩션은 긴 대화 내용을 핵심만 남기고 압축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두꺼운 책을 요약본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메시지를 삭제하면 중요한 맥락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컴팩션을 사용하면 원본 내용의 50에서 70%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맥락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는 유지하면서 토큰만 절약하는 것이 컴팩션의 핵심입니다. 컴팩션은 세 가지 레벨로 작동합니다. 첫째, 메시지 레벨에서 중복 인사말이나 잡담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압축합니다. 둘째, 대화 레벨에서 여러 턴의 대화를 하나의 요약으로 통합합니다. 10번의 왔다 갔다 대화를 핵심 결론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션 레벨에서 전체 대화의 핵심 결정사항만 추출합니다. 1시간 대화를 3줄 요약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세 단계를 조합하면 효과적인 압축이 가능합니다. 컴팩션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컴팩터 클래스를 정의하고 압축 비율을 0.6, 즉 60%로 설정합니다. 컴팩트 메시지즈 메서드는 메시지 배열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메시지가 10개를 넘으면 최근 5개를 제외한 오래된 메시지들을 요약합니다. 서머라이즈 메서드를 호출하여 요약을 생성하고 이 요약과 최근 5개 메시지를 합쳐서 반환합니다. 서머라이즈 메서드는 AI를 사용하여 핵심 요약을 생성합니다. 반환 형식은 시스템 역할의 메시지로 이전 대화 요약이라는 접두사와 함께 핵심 내용을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 히스토리가 아무리 길어져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저베이션 매스킹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도구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모든 출력을 저장하면 컨텍스트가 빠르게 차지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읽는 도구가 1000줄짜리 코드를 반환하면 그게 그대로 컨텍스트에 저장됩니다. 오브저베이션 매스킹은 이런 불필요한 관찰 결과를 마스킹하여 토큰을 절약합니다. 이 기법으로 60에서 80%의 토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결과만 보존하면서 상세 로그는 숨기는 것입니다. 마스킹 패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적 마스킹은 성공한 도구 호출의 상세 로그를 숨기고 결과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읽기 성공, 500줄이라고만 기록하고 실제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건부 마스킹은 파일 크기가 임계값을 넘으면 요약만 저장합니다. 작은 파일은 전체를 저장하고 큰 파일은 처음 200자와 마지막 200자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시간 기반 마스킹은 오래된 관찰 결과를 점진적으로 압축합니다. 최근 것은 상세하게, 오래된 것은 요약만 유지합니다. 오브저베이션 매스킹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오브저베이션 매스커 클래스를 정의하고 최대 관찰 토큰 수를 500으로 설정합니다. 매스오브저베이션 메서드는 관찰 결과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관찰 결과의 길이가 최대 토큰 수를 넘으면 마스킹을 적용합니다. 매스트를 true로 설정하고 서머리에는 처음 200자만 저장한 후 줄임표를 붙입니다. 풀랭스에는 원본 길이를 기록하여 나중에 필요하면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길이가 임계값 이하면 마스킹 없이 그대로 반환합니다. 이 간단한 로직만으로도 상당한 토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V 캐시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V 캐시는 키밸류 캐시의 약자로 이전에 계산한 키와 밸류쌍을 재사용하여 추론 속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 매번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이전 계산 결과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캐시 적중률을 높이면 동일한 프롬프트 접두사에 대해 반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프롬프트를 고정하면 캐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KV 캐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프롬프트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컨텍스트, 사용자 입력 순서를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면 캐시 히트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시스템 프롬프트는 맨 앞에 배치하고 변경을 최소화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변경되면 전체 캐시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용자 입력만 동적으로 변경합니다. 고정된 접두사 뒤에 동적 입력을 붙이면 접두사 부분은 캐시에서 재사용됩니다. KV 캐시 최적화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KV캐 아프터마이저 클래스를 정의하고 초기화 시 스태틱 프리픽스를 넌으로 설정합니다. 프리페어 프롬프트 메서드는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스태틱 프리픽스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면 시스템 프롬프트를 정적 접두사로 저장합니다. 이후 호출에서는 이 접두사가 재사용됩니다. 반환값은 딕셔너리로 캐시투 프리픽스에는 정적 접두사를, 다이내믹 서픽스에는 사용자 입력을, 캐시 히트에는 true를 담습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API 호출 시 캐시된 접두사 부분은 빠르게 처리되고 동적 부분만 새로 계산됩니다. 컨텍스트 퍼티셔닝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컨텍스트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컨텍스트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여러 파티션으로 나눕니다. 각 파티션은 독립적으로 압축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프롬프트 파티션은 고정하고 대화 히스토리 파티션만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보존하면서 덜 중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 격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두 처리하면 컨텍스트가 빠르게 커집니다. 대신 여러 서브 에이전트로 분할하면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인 컨텍스트를 가집니다. 메인 에이전트는 조율만 담당하고 세부 작업은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 분석, 테스트 실행, 문서 작성을 각각 다른 서브 에이전트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컨텍스트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 격리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오키스트레이터 클래스가 전체를 조율합니다. 초기화 시 서베이전트 딕셔너리를 비워둡니다. 델러게이트 태스크 메서드는 작업 유형과 데이터를 받습니다. 해당 유형의 서브 에이전트가 없으면 새로 생성합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독립적인 컨텍스트에서 작업을 실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과만 메인 컨텍스트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실행 과정이 아니라 요약과 상태만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브 에이전트의 상세한 작업 내역이 메인 컨텍스트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파티셔닝을 위한 경계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텍스트를 4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째, 시스템 프롬프트 파티션은 AI의 역할과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도구 정의 파티션은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과 사용법을 담습니다. 셋째, 대화 히스토리 파티션은 이전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넷째, 현재 작업 파티션은 진행 중인 작업 정보를 담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와 도구 정의는 고정 파티션으로 거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화 히스토리와 현재 작업은 동적 파티션으로 필요에 따라 압축하거나 교체합니다. 이제 모든 최적화 기법을 조합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법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70에서 80% 규칙으로 기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모든 최적화의 기반입니다. 다음으로 컴팩션으로 오래된 대화를 압축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으로 도구 출력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토큰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KV 캐시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적용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는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토큰 사용량, 비용, 응답 시간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70에서 80% 규칙을 적용하여 안전망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로 컴팩션을 도입하여 대화 압축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을 추가하여 도구 출력을 최적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KV 캐시와 퍼티셔닝으로 고급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적용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도입하세요.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 효과를 측정하려면 실시간 컨텍스트 사용량, 토큰 비용, 압축 빈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70%, 80%, 90% 단계별 알림을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을 조정하거나 압축 비율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적화 적용 전후의 토큰 사용량과 API 비용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팩션만 적용해도 50에서 70%의 토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을 추가하면 60에서 80%의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전체 비용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효과는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트레이드오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압축은 중요한 맥락을 손실시킬 수 있습니다. 압축률을 너무 높이면 AI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사용자 경험이 나빠집니다. 압축률과 정보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각 도메인과 사용 사례에 맞게 임계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고객 상담과 코드 리뷰는 다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필요시 설정을 조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70에서 80% 규칙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컴팩션으로 대화를 압축하고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으로 도구 출력을 최적화하세요. KV 캐시와 컨텍스트 퍼티셔닝으로 고급 최적화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AI 에이전트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